패션쇼에 참석하면은 그 디자이너한테 돈도 주는 거죠? 예, 시에서 다행히 줘요. 근데 비용이 아주 박하죠? 세 자녀의 어머니인데 요즘 저출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렇게 좀 맞춤형 옷을 제작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제가 주로 하는 게 맞춤 옷, 제가 만들어 놓은 옷을 사가는 판매, 그 다음에 또 주로 하는 게 강습. 강습도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문화센터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개별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개인 레슨이니까 많이 오셔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써서 했던 거는 여태까지 강릉이나 서울 경복궁 거기서도 예전에 생활한복을 많이 패션쇼를 했었어요. 근래에는 강릉 관악골 이름을 정확하게 잊어버렸네. 그 관악골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그 패션쇼에 몇 년간 계속 참석했었답니다. 작년까지도 참석했답니다. 패션쇼에 참석하면은 그 디자이너한테 돈도 주는 거죠? 예, 시에서 다행히 줘요. 근데 비용이 아주 박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크로 제작해서 그 해야 되니까 딱 원단값 정도 그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요. 이렇게 옷 만드는 일을 한 30년 하신 거예요? 네,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거의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겠죠. 늘 여기에 뭐 이 옷도 단순히 옷 같지만 여기에 뭐 포함된 게 많거든요. 뭐냐면 그 예를 들면 이 짐프 같은 경우는 지퍼 하나도 조금 더 예쁜 거 할까 또는 뭐 가벼운 거 할까 또는 기능이 아주 수월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할까. 그래서 이 파생된 그런 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뭐 무늬 하나도 저 같은 경우는 자수 자격증도 있는데 여성들 옷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 포인트로 예쁜 자수를 빨간색을 넣을까 노란색을 넣을까 맨날 그런 연구하니까 30년이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에 살고 있는 옷국방을 오랫동안 운영한 충주를 사랑하는 옷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방은 주로 어떤 옷을 제작하는 곳인가요? 네, 처음에는 전통 한복, 제일 처음에는 양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통 한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상 세계에서도 정말 다양한 옷이 있으니까요. 남자 옷, 여자 옷, 뭐 어린이 옷, 어른 옷. 저는 한복부터 시작해서 생활 한복, 지금은 패션쇼까지 아주 다양한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공방에 보니 의류기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네. 의류기사를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혹시 의류기사에 대한 자격증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아이고 따기 어려웠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날은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요. 정식 국가 자격증이니까. 그리고 의류기사는 정식 의상과를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진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의상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 해야 됩니다. 원단 소재부터 마지막 디테일까지.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해야 의류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류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합격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전 이게 오히려 저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요. 머리가 좋다든가. 근데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저처럼 몇 년 동안 쓴 고배를 마신 사람이 더 기초랄까 그게 더 튼튼할 것 같으니까 오랫동안 그 10년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니시고 의류 스터디라고 서울에 있는 지인들하고 공부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의류기사 자격증 하나만을 위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도와주면서 그러니 조금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놓지는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의류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어떤 이런 업계에서 일할 때 편의성이 있거나 좀 제약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뭐 장갑 한 개 만들더라도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업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그 대신 요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만큼의 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 자격증은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자기만의 프라이드는 되겠지요. 옷을 만들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가 있나요? 네, 제가 맞춤 옷을 해드렸을 때 손님이 찾아가시는 날 착장을 하거든요. 그때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들고 손님이 아주 바느질이나 뭐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칭찬하실 때가 있겠죠, 손님이.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뭐 특히 저는 어려운 거를 딱 받쳤을 때 혼자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만약에 뭐 이 장갑이다, 이 손끝이 아주 어렵게 바느질 해야 될 기술이 있는데 이걸 제가 막 혼자 독학을 해서 습득을 하니 그날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시절이라거나 그럴 때도 뭐 그리고 디자인하고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혼도 났어요.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인형 옷을.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고 아마 그 인형 그렸던 노트도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세상에 공부는 안 하고 인형 옷 그리고 있어요. 요렇게 어떤 옷은 동그라미 하니까 이쁘더라. 어떤 옷은 파동무늬 하니까 이쁘더라.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패션쇼에도 참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패션쇼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배운 이제 한복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명장이신데 그분이 패션쇼에 단연간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디자이너 몇몇 선생님들과 같이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패션쇼도. 그 명장 선생님께서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10여 년간 같이 그 패션쇼에 참석했어요. 강릉, 대도호구, 관악골 아마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은 스님도 알게 되고 또 그 축제에 가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많았어요. 그래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옷을 만들면서 생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많지요. 이제 저도 초보 시절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옷을 맞춰드리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5년 전에 뜬 패턴을 한 5년 후에 그분께 입혀드리면 당연히 그분은 뭐 살이 쪘다든가 살이 빠졌다든가 해서 안 맞는 거죠.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뭐 불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손님이 또 마음이 살짝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컬러를 뭐 동그랗게 해달라 했다가 다음에는 또 마음이 네모 컬러가 예쁘다 싶으면 예쁘다 하는데 그거를 손님은 그냥 동그라미를 네모로 바꿔주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떼고 뭐 떼고 다시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래도 뭐 그런 거는 이런 일 하다 보면 다반사니까 그것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음방을 하시면서 한 달에 한 주문을 얼마나 오나요? 네, 제가 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해요. 이거는 약간 노동 집약도라서 하루에 많이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뭐 코트나 원피스를 받으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하루 한 달에 제가 부지런히 해도 진짜 네 벌밖에 못 해요. 그래서 돈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즐거운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벌 이상은 만약에 손님이 해달라고 하실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올해 해달라 그러면 제가 내년 봄에 해드려요. 만약에 고무시라면 올해는 다 못 해내니까. 그럼 또 손님 흔쾌히 기다려줘요. 내년 봄에 요 빨간 뭐 블라우스 해달라 이러시면서. 불교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불교를 좀 되셨나요? 작년에 알게 됐어요. 석종사라는 절을. 그래서 작년 가고 올해 가고 그렇게 알게 됐고 뭐 다른 건 없고요. 저는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사실 많이 공부를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충주에도 절이 있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석종사에 훌륭한 큰 스님이 계시다 해서 갔고 그런데 마침 깔끔하고 청결하고 그런 절이어서 마음에도 들었고 그래서 내가 갈 때 너무 욕심을 안 내고 갔는 게 다행히 즐겁게 다니고 경치가 좋아요. 석종사 가보면 사계절 그래서 또 경치 보는 기분도 있고 세 자녀의 어머니인데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구로 봐서 인구가 그렇게 최대로 많아졌다고 현재 지구로 봤으면 그래서
이것도 자연의 섭리니까 자동 조절될 것 같아요. 놔라고 돈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 기간 거치면 좀 있으면 반대급부로 또 아기를 더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전반합의 원리로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 출산 문제는 걱정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가 아파한다니까 인구가 좀 지구 전체로 봐서는 줄어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다시 10대로 돌아가도 디자이너란 직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맞아요. 또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손도 아프다면서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는 내가 고등학교 정도 가면 무조건 애초부터 의상과나 의류 쪽으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내가 지금 이래요. 내가 더 일찍 이 일을 왜 시작 안 했나. 중고등학교 때 아예 막 도제랄까? 하여튼 의류 쪽으로 더 미리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지금도 저도 헤매는 게 많으니까.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꿈을 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의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또 식구들도 많이 양보했거든요. 뭐든지 식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도 아빠도 남도에서 봉사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뭐라도 힘이 닿는 대로. 네. 커리어적으로나 공방에 대한 그런 있을 수 있죠. 꿈 혹시 공방적으로. 있나요? 그것도 한 5년 전에는 제가 가졌을 것 같아요. 뭐 큰 브랜드를 한 개 만들어서 아주 단품이라도 뭘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제 몸이 닿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게 그저 이런 상태 유지하는 거, 요거라도 유지하는 거, 그게 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꿈이 좀 줄었지요, 옛날보다. 그래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촬영 소감 마지막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태까지는 뭣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 앞길만 보고.